심상화란 무엇인가? 상상력의 힘과 생생한 몰입의 본질. 상상력은 단순한 공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이 현실을 창조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가 실현된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과정이 바로 심상화, 멘털 이머지리입니다. 이 심상화는 단순히 눈을 감고 장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현실처럼 오감을 동원해 그 장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뇌에 깊은 인상을 남기며 무의식에 그것은 이미 현실이다라는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행동, 습관, 심지어 생리적인 반응까지도 그 목표에 맞춰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드림카인 페라리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상상한다고 해봅시다. 그는 단순히 자동차를 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트의 가죽 냄새를 맡고 엔진 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고 가속 페달을 밟을 때의 발끝 감각까지도 구체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몰입된 상상은 실제 뇌파나 신경계 반응에서도 현실 체험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며 이는 곧 행동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처럼 심상화는 현실을 앞당겨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무의식에 강력한 인식을 심어주는 매우 실용적인 기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도 그 목표를 지나치게 멀리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요? 드림카를 타고 있는 장면, 꿈의 직장에 합격한 장면, 이상형과의 데이트 장면 등을 상상하면서 너무 좋다는 감정이 들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오히려 상실감이나 괴리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괴리감 때문에 좌절하거나 나는 왜 아직도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까라는 자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심상화는 단순한 시각적 상상이 아니라 감정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몰입이며 그 몰입이 현실을 당기는 자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심상화를 잘 활용하기 위해선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경험의 시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전에 간절함을 바탕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그 목표를 현재의 나와는 다른 너무 먼 곳에 있는 어떤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설렘과 기대감보다는 결핍과 아쉬움이 더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후 심상화, 포스트 비지월러제이션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꿈꾸는 목표를 이미 이루었고 그것이 일상이 된 이후의 장면을 상상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드림카를 처음 샀을 때의 설렘보다 23년이 지나고 난 뒤 그 차에 무심하게 기름을 넣는 장면이 훨씬 더 강력한 현실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상상 속에서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닌 내 일상처럼 느낄 때 무의식은 그것을 이미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심상화의 핵심은 생생함과 감정의 동기화에 있으며 그 목표를 더 간절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믿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든 너무 간절해서 떨리는 상상보다는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으로 느껴지는 장면을 그리는 것이 진짜 심상화입니다. 이런 태도는 목표와 나 사이의 거리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목표를 향한 집착과 간절함, 괴리감이라는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종종 어떤 목표를 바라보며 그 순간을 간절히 상상합니다. 예컨대 드림카를 사는 장면, 합격 통보를 받는 장면, 꿈의 직장에 입사하여 처음 출근하는 장면 등입니다. 이런 상상은 당연히 설렘과 기쁨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상상이 너무 특별하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상을 하고 나면 현실로 돌아왔을 때 내 일상은 상대적으로 초라하고 하찮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 괴리감은 마치 짙은 안개처럼 우리의 동기를 흐릿하게 만들고 결국 심상화가 동기부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함을 자각하는 고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심상화를 시도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멈추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괴리감 때문입니다. 내가 상상한 미래는 너무 아름다운데 현재의 나는 그것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자각은 현실의 나를 부정하는 감정을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상상을 반복할수록 더 간절해지고 간절해질수록 더 고통스러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상상하는 행위 자체를 피하게 되고 더 이상 그 목표를 떠올리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상상이 아니라 현실감 있는 사후 심상화로의 전환입니다. 예를 들어 페라리를 정말 갖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차를 처음 샀을 때의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니라 3년이 지난 뒤 그 차에 기름을 넣으며 무심하게 멍하니 서 있는 장면을 떠올려야 합니다. 주유소에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기름이 채워지길 기다리는 그 장면이야말로 그 사람이 진짜 페라리 오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페라리를 단순히 갈망하는 사람이 아닌 그것이 이미 삶의 일부가 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목표를 이루는 상상을 할 때는 그 성취가 나에게 어떤 기쁨이나 특별함을 줄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평범한 일상이 되었을 때의 감정을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폰을 처음 샀을 때의 설렘보다 1년 뒤 침대 위로 아무렇지 않게 던져버리는 그 무심한 행동이 오히려 내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증명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모든 목표 역시 그 목표가 특별할 때보다 하찮고 익숙해졌을 때야말로 진짜로 우리 삶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3. 하찮고 무덤덤한 일상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삶을 상상하라. 사후 심상화의 실제 적용. 사후 심상화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상상 속에서도 자신이 목표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아닌 이미 그것을 이루고 충분히 익숙해진 사람으로 자신을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상상력의 새로운 층위를 열어주는 방식이자 현실과 상상의 감정적 격차를 줄이는 가장 실용적인 심리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트리마제에 살고 싶다는 꿈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트리마제의 고층 아파트에서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인을 마시고 고급 의자에 앉아있는 자신을 상상합니다. 멋진 양복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성공한 삶을 자랑하듯 미소 짓는 모습을 떠올리죠. 그런데 그런 상상은 사실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영화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그 대신 트리마제 거주자라는 정체성을 심는데 가장 강력한 심상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눈곱도 떼지 않은 채 헝클어진 머리에 파자마를 입고 트리마제 거실에서 무심하게 청소기를 돌리는 자신의 모습. 창문에 햇살이 들어오고 잠시 멈춰 창밖을 보며 하품을 하고 청소기 선이 발에 걸려 짜증 섞인 얼굴로 다시 정리하는 그 무덤덤한 일상. 이런 장면이 오히려 현실감 있고 내가 진짜 그 집에 사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훨씬 더 강하게 불러일으킵니다. 상상이란 화려하고 극적인 장면이 아니라 익숙하고 평범한 감정을 통해 무의식과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을 꿈꾸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식장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나 신혼여행지에서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장면이 평생 지속되지 않죠. 진정한 심상화는 결혼 생활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장면입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아이가 울어서 졸린 눈으로 일어나 기저귀를 갈고 그 냄새에 코를 찡그리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혹은 아내 혹은 남편이 화가 나서 설거지를 세게 하는 소리에 놀라 눈치 보며 TV 볼륨을 줄이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야말로 실제 결혼 생활의 연장선이고 그만큼 현실적인 감정을 우리 무의식에 심어줍니다. 또 하나의 예로는 직업과 관련된 꿈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 시험에 합격한 날의 감격, 임용장 받는 장면, 가족들과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혹은 변호사를 꿈꾸는 사람은 재판장에서 멋지게 변론하는 장면을 떠올리죠. 하지만 그런 장면은 극적이기 때문에 현실과의 간극이 큽니다. 오히려 효과적인 심상화는 이런 겁니다. 공무원이라면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문서를 확인하고 동료와 점심 메뉴를 고민하며 무심하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모습. 변호사라면 사건이 없는 날 커피를 마시며 무심하게 판례집을 넘기고 비서에게 전화를 돌려달라고 하는 장면. 그렇게 일상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그 직업이 특별한 꿈이 아닌 이미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착각을 무의식 속에 심어야 합니다. 이 방식은 단지 현실적인 상상을 넘어서 내가 그 삶을 살 자격이 있고 이미 익숙하다는 정체성을 강화해줍니다. 성공은 멋진 장면 하나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이란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일상 속에서 무심히 살아가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심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페라리 오너로서의 삶은 단지 고속도로를 달리는 장면에 있지 않습니다. 기름 넣으러 갔을 때 아무런 감흥 없이 주유기 앞에 서 있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장면이야말로 내가 그 목표를 이뤘다는 가장 강한 증거이며 심상화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이 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4. 심상화의 진정한 목적, 간극을 줄이고 현실을 앞당기는 훈련. 심상화는 더 이상 꿈꾸는 나와 현실의 나 사이에 감정적인 간극을 만들지 않게 하는 훈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루고 싶은 것을 상상하면서 그 상상에 도취됩니다. 상상 속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설레는 감정을 경험한 뒤 현실로 돌아오면 마치 누군가에게 속은 듯한 기분이 들죠. 그 감정의 격차가 클수록 우리는 현실에 대한 혐오감, 자기 연민,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레는 상상은 때로는 독이 됩니다. 목표는 점점 더 멀어지고 나는 점점 더 작아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찮고 무덤덤한 일상을 상상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단순히 현실적인 접근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과 에너지의 일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룬 사람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다면 뇌는 그것을 현실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착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상이 반복되면 뇌는 나를 그 방향에 맞춰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말투, 행동, 선택, 심지어 표정까지도 달라집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결국 현실을 바꾸는 거죠. 이때 가장 효과적인 건 감정의 재구성입니다. 트리마제에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그 집에서 살아가면서 느낄 귀찮음과 무덤덤함을 충분히 느끼세요. 페라리를 갖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페라리 옆에서 아무런 감정 없이 기름을 넣으며 주차 공간에 짜증을 내는 자신을 상상하세요.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하루 종일 사건 서류를 정리하고 밤늦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바로 이런 감정들, 익숙함, 피곤함, 귀찮음, 무심함, 이야말로 현실과의 간극을 줄여주고 진짜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듭니다. 심상화는 꿈을 좇는 기술이 아닙니다. 꿈이 이미 실현되었고 그것이 내 삶에 통합되었음을 확신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더 이상 간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은 때때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는 정체성을 고착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삶의 무심한 일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할수록 실제 현실은 그 상상과의 거리감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설레는 장면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덤한 장면 속에서 현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심상화는 단지 미래를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가 이미 일어났던 일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그 감정을 지금 이 순간에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로 돌아와도 괴리감이 없고 오히려 현실이 상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 속 일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감정으로 바꿔줄 때 비로소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